벤처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핀란드나 뭐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런 데를 예를 드는데 이런 데보다 우리나라가 토양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부 제도나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페레스라는 대통령께서 나타났어요. 그런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분이 2016년도 몇 년 안 됐죠. 93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벤처를 하셨어요. 요즘아 그 펀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젊은이라 얘기를 했는데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정부 정책은 50년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번 주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국가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부수적인 과제로, 부수적인 걸로 벤처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네, 벤처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때 이럴 때 이제 벤처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핀란드나 뭐 싱가포르, 이스라엘 이런 데를 예를 드는데 이런 데보다 우리나라가 토양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부 제도나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벤처 활성화라는 이런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살려볼까? 이런 테마로 오늘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건 이제 IMD죠. IMD라고 하죠. 네. 스위스 IMD. 예. 지난 6월 16일 날 63개국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국가 경쟁력 순위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28위, 5계단 상승한 23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이제 기사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이제 스위스 IMD가 또 뭐고, 뭐 다보스 포럼이니 뭐니 스위스에 다 있네. 네,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네, IMD 국제경영대학원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의 로잔에 있고요. 사립대입니다. 사립경영대학원이고 여기 그 산하 부속기관인 세계경제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매해 그 1980년부터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을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16일 날 그 보도자료를 기재부가 냈어요. 그리고 5개 상승한 23위로 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5계단 상승했습니까? 예. 원래 작년에 전에는 더 높은 28위였고 그 국가 경쟁력 순위를 검색해 보니까 2011년도가 22위 그리고 그 자체 평가로는 기재부가 코로나 확산을 잘 막았다. 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등수가 올라간 거에 작용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소장님 이제 이런 IMD가 발표한 자료가 뭐 100% 이렇게 신뢰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무조건 다 맞다라고 볼 수 있는 자료인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의미는 있을 거예요. 의미는 있죠. IMD가 이제 국가 경쟁력 순위 1등이 싱가포르입니다. 2등이 덴마크, 3위가 이제 스위스인데 이런 나라들은 전부 도시국가예요. 뭐 1000만도 안 되고 보통 한 600에서 한 800만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5천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도시국가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비교할 수 있는 비슷한 나라들은 아마 3050 클럽이라고 그러죠. 3050 클럽? 예, 우리가 이제 그 세계 7번째로 가입을 했는데 요 7개국 중에서 우리가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은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보다 이제 IMD 그 발표 자료에 의하면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프랑스, 일본, 이태리예요. 거기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섭니다. 근데 이제 뭐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일본이나 프랑스, 이태리보다 선진국이다. 강한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뭔가 좀 찜찜한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평균에 있을까요? IMD. 재밌습니다. 자, 그런서 총장님 묻자고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기분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게요. 국가 경쟁력 수준이 높다고 이제 그날 뭐 사는 국민들이 다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그렇죠. 네. 조사한 내용이 좀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행복의 그 지수가 뭐 이렇게 뭐
각자가 다 틀리겠지만 네. 그 객관적인 이제 유엔 상하이 자문기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지속가능 발전해법 네트워크라고 네. 이게 매년 그 세계 나라의 그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네. 여기에 그 발표하는 그 기준이 총 6개더라고요. 그걸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매력 기준의 1인당 GNP, 그 다음에는 평균 기대 수명, 그 다음에 그 사회적 지원, 뭐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나 친지가 주변에 있는지, 또 네 번째는 내 삶이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뭐 직업이라든지, 뭐 인생의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다섯 번째는 관대함입니다. 내가 사회에 얼마나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느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부와 사회의 부정부패 수준. 이렇게 6가지로 행복 지수를. 여섯 번째는 우리나라 꼴등 날 것 같은데. 꼴등, 부정부패 수준. 저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이십니까? 요거는 뭐 하여튼 너무 예단하지 마십시오. 네. 이어서 해주시죠. 네. 그래서 작년에 2019년도에 보면 네. 여기가 이제 행복 지수를 10점 만점으로 하는데 네. 6점이 좀 안 돼요. 5.89. 네, 5.89. 54등이랍니다. 아마 최근에 좋은 성적이고 다 50이 밖에 있습니다. 그나마 2018년도에 57, 2017년도에는 56, 58, 뭐 이러다가 이제 54위를 한 겁니다. 뭐 1등은 당연히 뭐 북유럽의 핀란드이고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뭐 이러한 걸 저도 들었습니다. 네, 이런 복지 국가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중장기 계획을 뭐 2018년도부터 쭉 우리 한 10몇 년 동안 우리가 통계를 봤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수는 어떠십니까?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볼 수는 없고. 핀란드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죠. 그렇죠. 네.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좋고 네. 국민 행복 수준에서도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나라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국가 경쟁력 지수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미래 잠재 성장 가능성이 어느 나라가 제일 높으냐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체로 조그만 도시국가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특징들이 보면 부존 자원이 없어요. 이런 나라들의 강점은 뭐냐면 잘 훈련된 고급 인력, 인적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 가지고 벤처 강국이라는 또 신화를 창조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부존 자원이 없고 이런 것들은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게 우리 뭐 부존 자원 없는데 우리 인적 자원 이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보게 되면 뭐 저성장세가 고착화되고 양극화 현상 심화되고 인구 감소 현상 나타나고 빈곤율이 뭐 세계 최고니 뭐 이런 소리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 국가 성장 잠재력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있지 않나. 만약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세대는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우리 세대와 우리 앞 세대들이 같이 노력해서 제1차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는 힘을 같이 모아가지고 제2차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을 저는 벤처 활성화 정책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벤처 활성화가 된 적이 한번 있었죠, 저희가. DJ 때 이제 정권이 벤처 활성화가 됐었고. 네. 그리고 이제 벤처 활성화 정책을 그때는 좀 독특하게 좀 펼쳤어요. 네. 지금 보면 DJ가.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라고 하다 이렇게 칭호를 얻고 있는 것도 이제 그때 당시에 벤처 활성화. 그랬죠. 네. 성과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 지금 보면 네이버, 넥슨, 뭐 이제 NC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탄생을 했던 기업들인데 이게 이제 탄생을 하고 나서 이제 좀 뭔가 그러잖아요. 벤처를 키우다 보면은 1000개 중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뭐 한 몇 프로 성장 이렇게 안 커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언론에 이제 물론 기레기들이 그때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이제 뒷모습 뭐 이상한 뭐 벤처 기업 투자했는데 뭐 빼돌리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범죄거든요. 그렇습니다. 범죄를 범죄로 봐야 되는데 범죄가 꼭 모든 그 산업 전반에 걸쳐갖고 전방에 걸쳐서 예?
예, 그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벤처 붐이 꺾이지 않았냐. 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런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뭐 유흥비에 막 쓰고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또 이거하고 또 다른 정책을 또 펴고 있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정책에 대해서 네. 우리 사무총장님께 조언을 하셨지만, 이제 그런 벤처 강국들의 특성들, 네. 예,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일례로 잠깐 예를 들자면 뭐, 망하면 성공할 때까지 뭐, 돈을 준다든가 이런 정책들. 네. 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네.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나라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유사점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주변에 팔레스타인하고의 전쟁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군대도 가야 되고, 사막에 나라를 세운 거기 때문에 땅속에 부존 자원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IQ가 높은, 또 훈련 잘 된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고, 영토도 넓습니다. 1000만이 안 됩니다. 84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나스닥 상장 기업을 보니까 83개나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몇 개예요? 2016년도까지는 2개였다가 네. 최근에 하나로 줄었어요. 그것도 그 게임 회사라고 하는데 네. 그라비티, 게임, 그라비티라는 회사 하나 남아있다고 합니다. 뭐, 83개하고 하나 좀, 83대 2이네. 네, 좀 인구는 비교가 우리가 되죠. 훨씬 더 네. 앞으로는 뭐, 4차 혁명이고 뭐, AI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에 이스라엘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이러한 독보적인 스타트업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예, 연구 인력과 R&D 투자가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벤처 강국이라고 뭐 네. 소장님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네. 이제 물론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투자도 받겠지만 지금 벤처 캐피탈 투자액 규모 네. 전 세계 1등이라고 하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참 이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도 투자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에서 매칭 투자해줘야 투자 안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 되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토양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좋은데 네. 전 세계 벤처 캐피탈 투자 금액의 3분의 1을 이스라엘이 먹어가요. 3분의 1이 안 됩니까? 네. 1등은 1등인데 네. 거기 다 가져가 버리네.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벤처 강국이 됐는지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세계 벤처 강국으로 우뚝 솟게 된 계기는 네. 높은 실업률, 위기 극복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네. 1948년에 건국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5,000년 동안 방랑을 하다가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덩어리는 상추 한 뿌리 힘을 쓸 수 없는 사막 지역이에요. 여기 뭐 먹거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전부 없죠. 실업자들 투생이고 이랬을 때 페레스라는 대통령께서 나타났어요. 그런 분이 나타나가지고 요 분이 벤처 생태계 조성 사업을 194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씨를 뿌려놓은 것이고 이분이 2016년도 몇 년 안 됐죠. 93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벤처 후견인 역할을 하셨어요. 아, 대단하시네. 만약에 2016년도 돌아가셨을 때 이스라엘 언론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고아가 됐다 하고 모든 국민들이 애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벤처 왕국으로 군림하게 된 이유가 이제 궁금하고 이스라엘 정부가 뭐 잘한 모습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스라엘 경제 성장의 원동력 네. 총 5가지로 꼽고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정부의 요즈마 펀드라는 것을 가장 우월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40%를 투자하고 민간이 60%를 투자하는 펀드를, 정부 벤처 펀드를 만듭니다. 정부가 창업기업에 자금을 대면 민간인이 되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을 만든 모태 펀드라고 했고요. 우리나라도 요즈마 펀드를 벤치마킹을 했어요. 흔적이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 보면 미래창조펀드. 근데 뭐 실적은 뭐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정부가 출자해주지 않으면 일반 기업에 투자를 안 해요. 그렇죠. 네. 맞죠, 소장님? 제가 뭐 비전문가지만은 들어보니까 왜 정부는 이것밖에 안 주냐 이런 식으로
꼭 그 새들 나면은 모이 받아먹듯이 모이 받아먹으려고만 그렇죠. 노력하지, 예? 전혀 투자를 안 한다.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이어서 해주세요. 네, 요런 요즘화 펀드로 해서 매년 1000개의 그 스타트업이 나온다 하는데 이 중에 2%만 성공한다 합니다. 2%? 예, 그러면 나머지 98%는 실패하는 거죠. 예. 그게 근데 중요한 거네. 이스라엘은 네. 98%의 실패를 네. 경력으로 인정을 해줘요. 와, 네. 대단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98, 신용불량자 찍혀갖고 이제 뭡니까 개인 회생, 파산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아니 서울역에 가면 대다수의 노숙자들이 파산하고 뭐 해상하고 뭐 그렇습니다. 해야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네. 여기는 실패하는 게 경력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더 많이 이제 성공할 때까지. 성공하는 거죠. 그 중에 성공하는 네, 거겠죠. 거의. 네. 하여튼 요런 게 우리랑 틀린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한 이 군 문화인데 네. 여기도 이제 이스라엘 청년들도 군대 갑니다.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똑같네요. 네, 여자도 2년을 가야 돼요. 엘리트 부대라고 합니다. 추천을 받아야 돼요. 추천을. 그러니까- 아니, 아무나 간다. 누구나 가야 된다.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엘리트 부대. 그렇죠. 엘리트 부대에 가려면 예. 네. 군대가 군대가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 벤처 경력이 기업의 쌓여서 나오네. 인큐베이터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경력이 쌓여서. 네. 네.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이 해서 나오는. 그렇습니다. 예. 나라도 지키면서 인큐베이팅도 하는. 이게 잘하는 거죠. 네, 그런 거, 네. 참, 하여튼, 뭐가 네. 이스라엘. 하여튼 좀 본받을 게 많은 나라인 것 한국 같아요. 가면 2년 버린다고 하잖아요. 반납하고 오는 거죠. 반납하고 모든 오는데. 네. 그래서 무슨 우리나라 배점도 주고 뭐 가점도 주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같은 데는 네. 군대에서 쌓은 경력이 평생을 살아갈 밑거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완전 가는 정반대. 거를 우리나라처럼 군대 안 가려고 요리조리 빼는 게 아니라 네. 서로 군대 가기 경쟁해야 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 네. 요즘의 현대전쟁은 옛날처럼 소총 들고 뭐 낮은 포복 높은 포복하고 땅개들 보병 위주의 군대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모든 무기들은 네. ICT 첨단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러네요. 총 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보 보안 전쟁이 중요합니다. 아, 북한이 지금 해커들 많이 양성한다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전력이 총 들고 뭐 이거 하는 것보다도 네. 그런 전쟁 솔루션도 거의 우리 지금 오락게임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ICT 군대 가서 ICT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 전문가가 돼서 ICT 전문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네. 탈피오트라는 부대가 있어요. 네. 이건 엘리트들만 들어가는데 네. 이스라엘 고등학생 중에 극소수의 천재들한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물리학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줍니다. 네. 그래서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는데 신청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선정을 해서 탈피오트 부대에 들어올 자격을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우리나라 따지면은 카이스트와 군대의 결합이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네. 근데 이제 그렇게 선발된 인원들은 네. 이스라엘의 최고 명문대가 히브리 대학교입니다. 히브리 대학교. 네, 히브리 대학교에서 네. 수학하고 컴퓨터 공학 등 이공계 과목을 40개월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요거를 40개월 동안 공부를 끝나고 나면 네. 현역병으로 탈피오트 부대에 입대를 해야 되는데 네. 9년 동안 의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복무 기간이 일반 병사들은 3년만 근무를 하는데 요 탈피오트 부대에 이렇게 선발된 인원들은 9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탈피오트 부대 출신들은 전 세계 모든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투자 대상입니다. 대단. 그러니까 여기에 끼질 못해서 안달이에요. 또 하나 다른 점은 군사 문화가 우리하고 달라요. 이게 상명 하달식 꽃갱이 부대 이런 게 아니에요.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병들이 거의 준장교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윗사람이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급자하고 토론을 해서 모든 작전 수행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벤처 회사라는 것이 우리 무슨 뭐 지금 우리 재벌 회사처럼 재벌 총수가 뭐 하나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로 팀원 간에 힘도 있는 매일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그거는 이게 생기는 거죠, 아이디어. 군대에서 배운 걸 가지고 우리는 정반대죠.
이런 점이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너무 이스라엘하고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사무총장님? 네. 네, 이스라엘 벤처 활성화 정책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알았단 말입니다. 상당히 이제 다른데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좀 질적으로 차이점을 좀 비교 분석을 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여튼 부럽네요. 이스라엘 정부는 28개 부로 되어 있고 이 중에 13개 부에 수석 과학관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면 각 그 부처별로 다 있는데 대학들과 해당 업무에 관련된 R&D죠.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네, 있죠. 우리도 개방직이라 그래가지고 개방직? 개방직이라고 해서 민간 분야에서 경력이 훌륭한 사람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뽑는 그런 고위공직자로 하는 제도가 있는데 실제 운영에서는 가면은 전부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그냥 회전문인 사람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근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농림수산부에서 스마트 팜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죠. 행시 출신의 민문계 사람이 얼마나 알면 알겠습니까? 스마트 팜에 농업도 엔지니어리고 테크니션이고 기술입니다. 이쪽에 전공한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R&D 과제를 선정을 하는 것이 맞고 선정된 과제를 어떻게 하면 키울 것인가 하는 것도 요즘 막 펀드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지 행시한 사람들이 무슨 뭐 주소 들은 얘기 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 하나 제안하자면요. 네. 개방형 직지만 뽑을 게 아니라 개방형 정책을 펼쳐야 돼요.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게 아주 펼쳐지기 때문에 오르신 말씀. 그런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이 정책에 대해서 그래야지 예산도 낭비가 안 돼요. 그래야 뭐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수 해가지고 안에 예산 줘버리고 그런 게 없으려면 어떤 예산 정책이 오는가. 우리 맨날 정치권에서 하잖아요. 무슨 슈스케처럼 뭐 뽑겠다 정치하는 사람들. 그것처럼 내 생각에도 예산도 그런 방식을 많이 채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뭐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 얘기를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 얼마 전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컨설턴트를 모집을 했는데 컨설턴트. 공무원 퇴직자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소상공인 컨설턴트입니까? 그러니까 참 재밌는 일. 하여튼 뭐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스라엘로 넘어갑시다. 하여튼 뭐 이공계 출신들이 뭐 정부 요직에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틀린 거는 고3 때 우리나라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이제 입학 허가서를 이제 대학에서 준다는데 고3들이 가장 기다리는 건 뭐냐면 군에서 너 우리 부대 와라. 초청장을 더 기다리는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실패를 해도 창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경력으로 쳐주니까 2명만 모여도 의견이 셋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한번 실패하면 이게 낙인 효과가 생겨갖고 저는 실패한 사람을 이게 어떤 문화일까요? 이게 문화의 차이도 좀 정책이죠. 문화도 있지만 그런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정책인데 그런 정책을 집행을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참 우리나라 벤처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정책도 필요하고 그 내의 나라들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지금 벤처 강국이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핀란드, 이스라엘, 싱가포르 이런 조그만 나라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강점들이 많아요. 이런 토양들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한데 우리나라 국민 평균 IQ 수준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요? 2등 아닙니까? 뭐 2등이라는 발표도 있고 1등이라는 발표도 있는데 1등이건 2등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구도 훨씬 많고 800만 이런 거에 비해서 5천만이 되고 그렇다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벤처 창업가로 성공할 확률이 높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싱가포르, 핀란드 이런 데에는 ICT 우리 같으면 지금 5G의 교환기를 만든다 뭐 이런 어떤 제조 기술들이 우린 삼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이런 거 전부 도사들이에요. 근데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는 우리 지금 주변에 한 다리만 건너면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만드는 친구들, 교환기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ICT의 우리 전반적인 국민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스마트폰.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술이나 이런 5G나 소프트웨어 기술이 이런 기반 기술들이 아까 이제
뭐 이스라엘 그 군대에서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기술들, 그런 어떤 이해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훨씬 이스라엘 사람보다 좋은 강점이 있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ICT 특히, ICT에서는 어떤 통신 기술이 발달했다고 했을 때, 이게 성공한 기술이 개발했다고 이게 상용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게 1000만을 상대로 성공적으로 돌아갔을 때 1000만 정도의 가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돌아가는 엔진, 이게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패스트웨어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또 이런 ICT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을 때 패스트 팔로우, 금방 따라잡고, 이런 어떤 이런 테스트베이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유수 ICT 기업들이 우리 송도에 우리 R&D 센터를 만든다고 서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땅 투기하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땅 투기하려고. 네, 죄송합니다. 여기라고 했고. 네. 우리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 요조마 그 펀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젊은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정부 정책은 50년간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 10년 동안 우리도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뭐 대장금, 뭐 방탄소년단, 뭐 케이팝 이런 것들이 뭐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만의 강점이 뭔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장점을 살려서 소장님이나 우리 사무총장님 생각이 좋은 장점을 살려갖고 지금 이제 한국의 위상을 좀 더 확고히 하자. 벤처 기술을 많이 활성화를 하자. 참 부럽네요. 이스라엘 3분의 1이나 세계의 모든 돈을 다 가져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조마 코리아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보면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DNA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굉장히 요 ICT 요즘 뭐 인터넷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에요. 우리 어떤 DNA 속에 어떤 일에 대한 사명감, 이왕 할 거면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게 ICT하고 딱 맞았더라고요. 이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정책 제도가 이런 좋은 환경을 제대로 서포팅을 못 해주는지. 너무 빨리빨리 가서 그러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생각이. 공무원들은 빠른가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은 자리를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바꾸면 그 자리를 바뀐 자리에 가면 다음에 어디 갈까부터 그러니까 걱정한다니까. 우리 그 페이스북에는 엄청 많이 보잖아요. 생방하면은 거의 실시간 방송하면 200명 이상도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공무원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댓글이 좀 부정적으로 써주시는 분들 보면은 공무원들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뭐 하는 분들 보면 딱 갈리더라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